네, 안녕하세요. 탁신TV 신재욱이고요.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마이트럴 밸브에서 리거지테이션 될 때 그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 볼륨의 양이 적으면 MR이 되게 좀 마일드하거나 트레이스 수준일 거고, 그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엄청 많으면 시비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EF가 뭐 60%, 70% 혹은 40%라고 하더라도 마이트럴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되게 많으면 그 EF가 의미가 없는 EF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앞에서부터 영상을 봐오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의 양을 구해보고 싶어요. 얼만큼 뒤로 빠지는지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초음파는 이 초음파를 딱 쏴가지고 심장 내에 어떤 지점에 프레셔를 잴 수가 있죠. 프레셔를 잴 수가 있나요? 프레셔를 잴 수가 없죠. 초음파를 쏴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반사돼서 오는 거를 보고 그 지점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 반사되는 그 위치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그 플레인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즉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반사될 때 그 반사를 시키는 그 물질의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 프로브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축의 방향의 그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실제 그 물체의 속도가 아니고 그 물체의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 벡터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통해서 어떤 지점 차이의 플로우 속도를 알고, 그 플로우 속도를 알면 항상 속도를 알면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기압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흐르듯이 이런 유체도 프레셔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즉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지점 차이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얘기고, 도플러는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도플러에서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지점 플로우 속도를 알면 그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을 야기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코는 심장 안에서 그 지점의 속도를 구하는 순간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죠.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조금 서론이 긴데, 오늘은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의 양을 좀 정량적으로 알고 싶은데,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은 VTI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별건 아닌데 사실 그 VTI의 ERO를 구하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오는데, 그 ERO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사 메소드를 이용하고, 피사 메소드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면적 벡터에 그 면적 벡터를 지나는 그 플로우에 내적을 해야 정말 그 면적을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플로우가 되고, 그래서 그 면적 벡터에 플로우의 그 내적 다 적분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제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으로 가는데, 그거를 적용하면 이제 ERO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적분 개념이 좀 있으면 좋고, 그 면적 벡터를 그 플로우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칼큘러스 수준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런 개념이 없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반적인 세팅을 더 이해하고 나서, 피사 메소드는 그 일반적인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특수한 가정을 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마치 반구가 되고, 그 반구 표면의 속도가 다 똑같을 때 그 상황을 설정하고 이제 컨티뉴스 이퀘이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서 피사 메소드가 이거구나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 뭐 갑자기 뭐 ERO가 나오고 뭐 피사 메소드는 뭐고 왜 이런 짓을 하지? 뭔가 자꾸 외우려고만 했었는데, 사실 피사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ERO 값을 구하기 위함이고, ERO만 알면 VTI를 곱해서 그 볼륨을 알 수 있고,
사실 이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찜찜해요. 찜찜합니다. 그래서 그 찜찜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P3 메소드 자체, 그리고 이 P3 메소드를 이용해서 ERO를 구하고 거기다 VTR을 곱해서 이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을 구하는 이 방법은 요즘 근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사가 좀 찜찜합니다. 찜찜해. 찜찜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말고는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포챔버뷰인데 이렇게 점점점점이 내려가고 있죠. 점점점점이 내려가고 있어서 여기 이제 프로브가 있는데 프로브로부터 요 라인의 플로우의 속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죠.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는 이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지금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베이스라인은 기계 세팅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지금은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리거지테이션 플로우를 보고 싶으니까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한껏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멀어지는 플로우의 속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QRS 땅 치면 시스톨릭 들어가죠. 시스톨릭 사이클이 대충 이 정도, 다이아스톨릭 사이클이 대충 이 정도,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그러면 지금 요게 뭐예요? 지금 X축은 시간, Y축은 미터 퍼 세크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 플로우의 속도가 나옵니다. 맞나요? 이거 지극히 상식적이죠. 자, LV가 시스톨릭을 시작하면서 점점 뒤로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제일 빠를 때가 뭐예요? 미드 시스톨. 그러니까 시스톨의 중반부가 속도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그때가 제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크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속도가 크고 점점 비실비실해지다가 뒤로 빠지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왜? 다이스톨릭 사이클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들어오는 플로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마이트랄 밸브 요 라인에 이렇게 프로브를 갖다 대고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베이스라인을 높여서 뒤로 빠지는 속도를 재서 기계 세팅으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요. 그러면 MR Vmax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요 최고값이 뒤로 빠지는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 플로우의 최고값이죠. 이렇게 가면 요 값이 5.34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나왔죠. 5.34. 이해 가시죠? 그럼 MR VTI 요거는 뭐냐? 요거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면적이에요. 면적. 자,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알아서 면적을 계산해서 VTI 값을 줍니다. 이 값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리면 이 값을 이렇게 적분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제 보세요.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 되는 이 위치를 조금 크게 가져올게요. 조금 크게 가져오면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 이렇게 마저 닫히지 못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이 있어야 플로우가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 영역으로 플로우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뒤로 쭉 빠져요. 빠집니다. 뒤로 빠지는 플로우가 있어요. 시스톨릭 때. 그 플로우의 속도,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쭉 적분한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면적을 알면, 요 뒤로 빠지는 요 면적을 알면 그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 되고, 요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되는 요 면적에다가 그 면적을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플로우의 속도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이 되고, 그거를 그 사이클 시간 동안에 쭉 적분을 하면 그 단위 면적을 그 플로우의 속도로 시스톨릭 동안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오나요? 뭐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셨을 거고, 이해를 못하신 분은 지금 뭔 소리 한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거지테이션 된다는 거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린 면적이 있다는 얘기고, 그 면적을 우리가 이제 ERO라고 합니다. ERO.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ERO라고 하는 면적인데, 자, 플로우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그 면적으로 뒤로 백플로우가 생길 거예요. LV가 시스톨릭 할 때. 그 시스톨릭 하는 동안에 뒤로 쭉 빠지는 그 플로우를, 그 단위 면적에 대해서, 그 플로우니까 속도가 있을 거고, 그 속도를 곱해주면 그 단위 시간 동안 그 면적으로 그 속도로 나가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제 면적에다 속도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의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의 볼륨이 나오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 전체 시간 동안 통과한 볼륨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ERO 곱하기 VTI는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옵니다. 맞나요? ERO가 면적이에요. 면적. ERO 곱하기 VTI는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가 됩니다. 그럼 우리 VTI는 구했잖아요. VTI는 어떻게 구해?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마이트랄 밸브 쪽에다가 대고 베이스라인을 올려서 뒤로 빠지는 플로우를 측정하고, 그 뒤로 빠지는 볼륨을 트레이싱하면 그 뒤로 빠지는 속도를, 시간에 대한 이 그래프를 트레이싱하면 그 면적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게 VTI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VTI 값을 구했으면 이하로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뒤로 빠질 때 MR을 야기하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바로 우리는 피사 메소드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어지러운 얘기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A1 이라는 면적이 있고, 이 면적이 가다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면적은 뭐다? A2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흐르는 V1, 이 단면적을 흐르는 속도가 V2라고 하면, 우리는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인데, 실제로 이 A2라는 면적, 이 면적은 A2라는 면적 벡터인 거고, 플로우는 이 면적을 뚫고 그대로 지나가는 V2라는 플로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면적도 벡터거든요. 면적도 벡터예요. 근데 면적은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면적은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에요. 면적은.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치면, 이 면적의 벡터 방향은 이렇게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이 면적 벡터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면적 벡터에 어떤 플로우가 지난다고 쳐볼게요. 어떤 플로우가 이렇게 통과하는 플로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세타 각을 야기하면서, 이게 세타예요. 세타 각을 야기하고 지나가는 어떤 플로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플로우가 있는데, 이 플로우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로우는 면적을 통과하지 않고 면적과 평행한 방향의 성분이 있고, 면적을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방향의 성분이 있습니다. 맞나요? 면적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일반적인 플로우 벡터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이렇게 둘로 나눠요. 면적과 나란하게 가는 방향의 속도 성분과 면적을 실질적으로 수직하게 통과하는 속도 성분으로 나누고 그 각도를 세타로 치면,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면적을 실제로 통과하는 플로우의 성분은 V의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위 면적을, 어떤 미소 면적을 실제로 통과하는 그 플로우는 미소 면적에다가 내적을 해서 그 속도 성분에 내적을 해야 정말 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볼륨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제 마이트랄 밸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 되는 플로우는 요쪽에 아주 좁은 면적을 통과할 겁니다. 좁은 면적을 통과해요. 좁은 면적을 통과해요. 그러면은 요 좁은 면적을
포함해서 요렇게 면적을 잡고, 그 다음에 뒤쪽을 요렇게 잡았다고 치면 결국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통과 전에 요 라인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은 통과 후에 요 일반적인 라인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이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플로우는 뭐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itral regurgitation으로 뒤로 빠지는 그 뭔가의 볼륨은, 이거 이해 잘 안 가시면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mitral regurgitation은 요 볼륨이 있잖아요. 요 볼륨에 요 전이랑 요 뒤랑 통과하는 양이 같겠죠. 요 사이에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더 크게 요렇게 해도 되겠죠. 요 면을 지나는 플로우랑 요 면을 지나는 플로우가 같겠죠. 맞나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사실 mitral regurgitation은 요 ERO라는 면적을 포함해서 요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폐 단면을 만들고, 뒤쪽으로도 아무렇게나 폐 단면을 만들어서 이 폐 단면의 미소 면적에 대해서 통과하는 그 실제 플로우 속도의 내적의 합을 다 구하면 이 전과 후가 같아요. 왜?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맞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런데 이 각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각 미소 면적 DA 미소 면적에 대해서 실제로 이 플로우가 이렇게 통과할 때 그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미소 볼륨은 속도 벡터에다가 미소 면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폐 단면을 통과하는 면적은 적분을 하면 되죠.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속도 벡터에다가 내적 DA를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에코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기를 치냐 하면, 자, 그런데 실질적인 플로우는 쭉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쭉쭉 이렇게 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머지가 될 텐데, 요 좁은 면적을 통과하기 직전에 요 근처는 MR 미드 시스톨릭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제일 빨라질 때, 그 좁은 면적을 통과할 때는, 제트 플로우를 야기하면서 통과할 때는 요 면적을 이제 ERO라고 하면, 요 ERO 직전에 그 근처로 가면 요 앞에 요 영역은 아주 근처는 뭔가 이렇게 플로우의 속도가 이렇게 반구입니다. 요 반구를 수직하게 이렇게 머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수직하게 머지가 되고, 이 수직한 플로우는 각 방향에서 그 플로우의 속력이 같아요. 속력이 같고 속도는 다르겠죠. 벡터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벡터가 이 반구에 수직하게 들어와. 이 반구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오게 돼요. 수직하게. 그럼 이 반구 위쪽 껍데기 면적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그 면적은 2파이 R제곱이 되죠. 4파이 R제곱의 절반이니까. 이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이 속력은 엘리어싱 벨로시티라는 거를 갖고 구합니다. 별거 아니고, 컬러 도플러를 키면, 컬러 도플러는 별게 아니에요. 속도를 재는데 그 속도를 정해진 세팅의 색깔로 도플러 기계가 표현을 해줘요. 이 테크니컬한 문제는 우리가 그냥 다룰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테크니컬하게 피사 메소드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해본 적은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배드사이드에서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어서. 지금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 속도를 알면 요 윗껍데기 반구는 2파이 R제곱이고, 그 속도는 단위 면적에 대해서, 그 미소 면적에 대해서 그 미소 면적을 다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적분을 할 때 내적 코사인 세타 값이 다 0도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0이면 그냥 1이죠. 그러니까 그냥 2파이 r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되면 요 면적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이 돼요. 요 면적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이 돼. 이 윗껍데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머지되고 어떤 속도로 들어오는데 그냥 2파이 r제곱 곱하기 v를 하면 돼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 면적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이 되고 그 플로우의 양은 이 조그만 면적을 지나죠. 그 면적을 지나죠. 이 반구를 통과한 면적은 이렇게 멀지돼서 결국은 이 좁은 면적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좁은 면적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면적이 뭐예요? 이하로라는 면적을 통해서 쫙쫙 제트 플로우를 형성하면서 내려갑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단면을 통과한 단위 시간당 요 단면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은 결국 요 조그만 이하로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플로우의 양이랑 같겠죠.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 이하로라는 값, 이걸 이하로 미드 시스톨, 우리가 속도가 제일 빠를 때를 가정했잖아요. 우리 아까 VTI 값에서 MRV 피크 벨로시티를 구했었잖아요. 원래 제일 빠를 때의 피크 벨로시티를 구했으니까 이하로 곱하기 V MR 피크 벨로시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시나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은 리거지테이션 될 때 LV 쪽에서 쫙 이렇게 머지가 되는데 그 머지가 될 때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언제냐? 미드 시스톨이죠. 그 미드 시스톨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미드 시스톨일 때 LV에서 쭉 머지가 되는데 그 MR을 야기하는 그 좁은 면적으로 모이면 그 입구 직전에는 동그랗게 반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구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정을 해요. 그 반구인데 그 반구를 형성할 때는 그 지점으로 지나는 플로우의 속력이 같고 그 반구를 수직하게 통과해요. 사실은 이제 컬러 도플러를 켰더니 그 밑에 동그랗게 모이드라는 거고, 컬러 도플러에서 그 어떤 동그랗게 모인다는 것 자체는 컬러 도플러는 같은 속력인 곳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속력인 게 딱 반구를 형성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 반구의 면적에 그 속력을 그냥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릴 수 있다는 그 영역의 특수한 세팅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 그냥 피사 메소드의 가정인 거고, 그거를 통과하면 그 뒤로는 이게 지금 미드 시스톨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 MR을 야기하는 면적이 이하로라는 면적이면 그 이하로라는 면적에서 미드 시스톨 속도가 제일 빠를 때는 우리 아까 VTI 구할 때 컨티뉴스 도플러를 켜서 마이트랄 밸브에다 축을 맞춰놓고 시스톨릭 사이클 때 베이스라인을 높여서 뒤로 빠지는 그 피크 벨로시티를 구했고 그 값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하로는 모르는 값, 거기다가 그 MR 피크 벨로시티를 곱한 값은 우리가 생각한 피사 메소드에 의해 그 반구의 R 값은 우리가 기계에서 세팅해서 측정으로 구할 수 있고, P사의 요 반구 R은 구할 수 있고, 그 반구를 통과하는 플로우의 속도 2파이 R제곱이라는 그 면적을 통과하는 플로우의 속도는 엘리어싱 이펙트를 갖고 구하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뒤로 빠지는 요 면적이 이하로라는 면적이 있다고 칠게요. 동그란 면적이 이하로라는 이렇게 동그란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이 이하로입니다. 우리는 이 이하로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LV이고 이쪽이 이제 LA인데, 이 이하로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컬러 도플러를 키면 반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컬러 도플러를 그러니까 반구를 이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컬러 도플러는 에코라는 기계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된 속도를 기계에서 세팅된 색깔로 표현해 주는 게 컬러 도플러예요. 자, 기계에서 세팅된 색깔로 표현해 줄 뿐이에요. 에코는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플로우의 속도를 측정해서 기계에서 세팅된 그 색깔로 표현해 줘. 그 기계에서 컬러 도플러에서 나오는 이 색깔은 어떤 자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팅 값을 우리가 좀 바꿔줍니다. P4 메소드를 쓸 때 멀어지는 플로우의 속도가 지금 여기 3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최고일 때 30. 멀어지는 방향의 플로우가 20에서 40까지만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바꿔주면 지금 여기는 30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요 색깔인 게 멀어지는 플로우로 30cm/s일 때 이 파란색이고 이거보다 더 빠르다. 멀어지는 플로우의 속도가 더 빠르면 다시 이 위쪽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뭐 자연 법칙이 아니고 그냥 기계 세팅인 건데 자,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플로우는 이렇게 머지되는데 지금 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 동그란 반구는 다 속도가 30cm/s죠. 맞나요? 30cm/s고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가면 더 빨라지니까 이 위로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요 반구의 라인은 30cm/s고 이게 딱 동그란 반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구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은 이 반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치면 2파이 r 제곱 곱하기 30cm/s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나요? 요 반구를 통과하는 플로우의 속도가 30cm/s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위 시간당 그 플로우의 속도는 실제로 통과하는 이 이하로라는 면적이 있고 그 이하로라는 면적으로 지나가는 속도랑 같겠죠. 왜? 컨티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은 미드 시스톨을 가정하고 있어요. 속도가 제일 빠를 때 뭔가 젯 플로우를 형성하고 이 조그만 데로 모일 때 이렇게 동그랗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시스톨, 속도가 제일 빠를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이하로라는 면적을 통과하는 이 플로우의 속도는 VMR 피크 벨로시티가 됩니다. VMR 피크 벨로시티는 구했죠. 자, 그래서 2파이 r 제곱 곱하기 30cm/s는 이하로 곱하기 VMR 피크 벨로시티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 못하면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일단은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4의 R 값을 알고 2파이 R 제곱 곱하기 요 속도를 가져와서 46.2 cm/s를 하면 이하로 곱하기 요 VTI 값을 가져와서 VMR 피크 벨로시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하로 값이 나온다는 거고 그 이하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VTI를 곱해주면 그게 볼륨 MR의 볼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P4 메소드입니다. 이게 결국은 근사니까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면 그게 틀리지 않고 약간의 사기가 있긴 있어요. 결국 이게 진짜 맞겠냐는 건 좀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실제 데이터 값이랑은 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MR 뒤로 빠지는 이 MR 볼륨을 뭐 실제로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P4 메소드에 의해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 축에 대해서 컨티뉴스 도플러를 켜서 시스톨 사이클 이후에 MRV 피크 벨로시티를 구했고 MRV 맥스 벨로시티를 구했고 VTI 값을 트레이싱해서 이 면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ERO 값만 알면 이 VTI 값을 곱해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의 양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에 이제 P3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은 요건데요. 실제 그림은 요건데 좀 어렵죠. 마이트랄 밸브 조그만 데를 통과해서 뒤로 나가는 리거지테이션 볼륨이 있고 요 위쪽에 이제 P4 반구를 형성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건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밑으로 빠지는 플로우의 속도가 0.37 미터/세크일 텐데 요 파란색인 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의 플로우가 속도가 0.37인 거죠 결국. 그래서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뀐 요 반구를 요렇게 트레이싱을 하고 그럼 요 반구의 길이 요 R 값이 나오잖아요. R. 그러니까 2파이 R 제곱 곱하기 0.37 그러니까 0.37 미터/세크. 이 단면적의 R 값은 우리가 구해서 알죠. 직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R 값을 통과하는 이 플로우의 속도는 엘리어싱 이펙트에 의해서 0.37 미터/세크. 이걸 하면 ERO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ERO고 곱하기 MR 피크 벨로시티 VTI 값에서 최고값 구했었죠. 그래서 VMR 피크 벨로시티. 그러면 이제 ERO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 값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보면 MR 라드 그거는 요 반지름이 0.36 CM이라는 거고요. 요건 측정했고 엘리어싱 이펙트의 벨로시티는 0.37 미터/세크 요 속도. 요 반구를 지나는 플로우의 속도는 지금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싹 바뀌었으니까 요 속도일 거다. 속도는 여기다 가져오고 그러면 요 반구의 면적은 2파이 R 제곱. 우리 R 값은 알잖아요. MR 라드니까. 그러면 이 MR 플로우 요 반구를 통과하는 플로우는 2파이 R 제곱 곱하기 0.37 미터/세크. 그게 29.57 ml/세크. 단시간당 통과하는 볼륨.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MR의 피크 벨로시티 값을 알았으니까 ERO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러면 ERO 값을 알면 ERO에다가 VTI를 구하면 MR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볼륨 값을 구하려고 우리가 이 짓을 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P3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그거를 오늘 간략하게 또 리마인드 할 거고요. 원래 처음에 들을 때 다 이해 못해도 또 다시 들으면 또 조금 이해되고 또 좀 이해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컨셉 자체는 좀 이해를 해두는 게 필요하고 마저 설명드려야 되는 것들이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구할 때 RVSP라는 게 나오잖아요. RVSP를 어떻게 구하는지 서브코스탈 뷰에서 인페리얼 베나 커버의 그 형태를 좀 측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S, Vmax를 측정해서 AS 그레이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에로틱 리거지테이션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 프레셔 헬프 타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나면 루틴하게 반복되는 전문 심장 초음파의 리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 리딩을 보게 되고 에코 영상을 열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추가 영상은 제가 이제 좋은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빠르게 리뷰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임상이랑 좀 엮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피사 메소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피사 메소드, 그러니까 피사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이트랄 밸브에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을 측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코를 갖고 그 볼륨을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어. 에코는 타겟되는 물질의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시간을 갖고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반사되는 파의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 타겟되는 물질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되는 그 볼륨, 한번 시스톨릭 할 때 뒤로 빠지는 그 백플로우의 그 볼륨을 측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카디악 아웃풋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다른 얘기인데. 저도 이제 임상적인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한 번 경험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라이트하트 캐스를 갖고, 제가 있는 병원은 완전 메이저 센터급은 아니다 보니까 뭐 라이트하트 캐스 이런 거를, 이걸 수환관측 카테터라 그러나, 이거를 막 아주 활성화돼 있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한 번 경험했는데, 라이트하트 캐스를 이용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라이트하트 캐스를 이용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서머 다일루션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어떤 약간 온도가 높거나 낮은 그 플루이드를 주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믹싱 돼 갖고선 다시 그 온도가 원래의 온도로 수렴을 하는 그 시간을 구해서, 내가 얼마의 온도에 얼마의 볼륨을 넣었을 때 그게 원래의 36.5도 우리 몸의 온도와 믹싱 되면서 세츄레이션이 되는지 그 시간을 측정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골드 스탠다드래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는데, 과연 이게 정확할까? 근데 그게 그나마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렇단 얘기는 카디악 아웃풋도 그렇게 서머 다일루션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그나마 골드 스탠다드인데, 별로 안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 되는 이 볼륨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결국 그냥 에코로 대충 이제 어림잡아서 보는 거고, 에코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의 특수한 상황을 세팅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해도가 높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사 메소드로 리거지테이션 볼륨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과연 이게 될까? 약간 그런 의심을 갖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화된 이론이 뭐고, 그 이론 하에 피사 메소드를 구하는 그 특수한 세팅이 어떤 세팅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수식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서론이 너무 긴가? 빨리 시작할게요. 자, 피사 메소드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VTI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 VTI 값이 뭐냐? VTI 값은 이쪽에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으니까 LV가 시스톨릭 할 때 뒤로 리거지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볼륨을 이쪽에 이렇게 좀 크게 가져올게요. 크게 가져오면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고, 이 단면적을, 요 좁은 단면적을 너무 좁아서 이제 초음파로 측정을 못하고, 요 면적을 우리가 ERO라고 합시다. 모르는 값이에요. 요 값은 모르는 값인데, 지금 에코를, 지금 보시면 에코의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요 라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라인으로 보고 있어서 요 라인의 플로우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QRS 사이클의 이 전반부는 이게 뭐죠? 시스톨릭 사이클이고, 이 시스톨릭 사이클의 지금 요 라인의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값을 측정하고 나서 이제 소노그래퍼는 여기다 꽝 찍고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싱.
이렇게 끝내고 나면 에코 기계가 이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온 의미인지를 보면 제일 속도가 빠를 때가 요 지점이죠. 제일 속도가 빠를 때 요 지점에 속도가 대충 5. 얼마 되니까 여기 보면 MR Vmax가 5.34죠. Mitral Regurgitation 되는 속도의 맥스 값, 피크 값이 5.34가 측정돼서 나오고요. MR VTI라는 거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을. 이 적분값이죠. 에코 기계는 그냥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면적이 수학적으로 적분이잖아요. 자, X축은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속도예요. 그러면 이 면적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는 미터. 177.71cm. 그러니까 길이의 차원을 갖는 VTI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어떻게 구하냐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은 이하로라는 면적의 속도 VMR 시간에 대한 VMR에 대한 속도를 DT 시간에 대해서 쭉 적분해주면 되죠. 한 번에 시스톨릭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하로는 상수니까 나오고 VMR T DT가 되고 이 값은 이거잖아요. VTI 이 면적.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값이 이 값이 VTI이기 때문에 우리는 ERO VTI는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됩니다. 마치 수식으로 써서 어려운데 다시 얘기하면 단위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그 단위 면적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 되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쭉 적분하고 나면 한 사이클의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ERO 곱하기 VTI를 하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나오는데 문제는 ERO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너무 조그마니까 이 손으로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요 ERO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피사 메소드를 씁니다. ERO 값을 알기 위해서 피사 메소드를 써요. 자, 그러면 우리는 ERO 값만 측정하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RO 값에다가 VTI 값을 곱해주면 한 사이클에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를 구할 수 있으니까 VTI 값은 에코에서 측정을 하고 ERO 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ERO의 실체는 요 좁은 면적이라고 했죠. 좁은 면적. 근데 이 좁은 면적은 측정을 못 하나 봐요. 에코로.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고 이 조그만 게 요 ERO야. ERO. 요거를 이제 ERO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사기를 쳐서 폐 단면을 잡읍시다. 폐 단면을 요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아도 돼. 폐 단면을 이렇게. 폐 단면을 요렇게 뭐 이렇게 잡아도 돼.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이 폐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의 양은 ERO를 실시간으로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의 양이랑 같나요? 요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같죠. 우리가 늘 보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A1 V1은 A2 V2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하면 플로우가 이렇게 플로우가 있을 거고 단위 시간당 아무렇게나 세팅한 이 폐 단면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볼륨은 이 ERO로 빠지는 단위 시간당 볼륨이랑 같습니다. 왜? 컨티뉴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폐 단면을 가져와서 속도에다가 그 미소 면적을 싹 적분을 해주면 내적을 해주면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 단면을 너무 이상하게 잡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봤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이 또 필요한데 실제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컬러 도플러를 켜고 봤더니 이 근처에 모일 때 컬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더라는 거예요. 컬러가 동그랗게 되면서 마침 딱 반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머지 될수록. 좀 그럴 것 같긴 하죠. 약간. 머지 될수록. 그러면 컬러 도플러는 뭐냐? 컬러 도플러는 에코는 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속도를 컬러로 도큐멘테이션 하는 게 컬러 도플러고, 그러면 똑같은 컬러가 이렇게 반구를 이룬다는 거는 그 반구의 속력이 같다는 얘기고, 실제로 플로우가 여기에 모일 때 동그랗게 머지되더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머지돼. 단면적을, 미소 단면적을 다 그 속력이, 그 속도 벡터가 다 수직하게 그 미소 면적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상한 패단면을 적분할 필요가 없이 점점 모였을 때 딱 요 머지될 때 그 앞에서는 그냥 이 반구 캡을 가정하고 요 거리는 우리가 R 값은 측정을 할 수 있고 2파이 R 제곱 면적이고, 이 들어가는 플로우의 속도는 컬러 도플러로 측정을 했잖아요. 컬러 도플러로 측정을 했고, 기계의 세팅을 바꿔서 엘리어싱 이펙트가 생기게 이제 기계의 세팅을 바꾸는데,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저도 할 줄 모르고, 컬러 도플러는 어떤 자연값이 아니고 측정된 그 속도의 값을 우리가 세팅된 속도로, 세팅된 색깔로 에코 기계가 그냥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컬러 도플러는 측정된 속도를 에코에 세팅된 그 색깔로 그냥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 세팅의 그 레인지를 좀 바꿔줘서 대충 이 머지되는 부분에 속도가 대충 20에서 40cm/s 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그럼 그 근처로 이 레벨을 좀 바꿔주면 모였을 때 어느 순간에 뒤로 빠지는 백플로의 속도가 이 세팅된 이 값을 넘었으면 반대쪽 색깔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색깔이 바뀌는 지점의 속도는 우리가 세팅된 이 최저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V 엘리어싱 속도를 구해주면 요 지점에 이 속도가 되는 거죠. ERO라는 거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은 이 폐곡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고, 이 폐곡면의 면적은 2파이 R제곱이고, 이 폐곡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은 2파이 R제곱에다가 엘리어싱 속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단위 시간당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볼륨을 우리는 알고, 그거는 ERO를 결국은 통과할 거고, ERO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이게 지금 피크 벨로시티일 때를 가정하니까 이 피크 벨로시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거의 뭐 그냥 사기치는 느낌인데, ERO라는 단면적에 MR 피크 벨로시티를 넣었다는 얘기 자체는, ERO라는 단면적을, 조그만 면적을 우리가 측정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ERO라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미드 시스톨릭 때, 속도가 제일 빠를 때의 피크 벨로시티는 우리가 컨티뉴스 도플러로 측정을 했고, 이 값은 측정을 했죠. 컨티뉴스 도플러로.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머지가 되는데 동그랗게 보이더라. 동그랗게 보이고 컬러 도플러를 키니까 똑같은 색을 이루는 단면이 있고 그게 동그랗더라. 그러면 그 단면적은 2파이 R제곱이고 그 속도는 컬러 도플러로 측정을 하면 되니까, 엘리어싱 되는 속도로. 그래서 실제로 기계로 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뒤로 빠지죠. 요 면적을 우리가 알고 싶은 ERO라는 면적이, 요게 ERO. 그리고 P4 메소드는 어떻게 캡을 씌우냐면, P4는 요렇게 씌웠다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에코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가 파란색으로 도큐멘테이션 되는데, 이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이 방향의 속도가 30을 넘으면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엘리어싱 되는 데거든요. 속도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싹 바뀌니까 그 지점에 요 폐 단면의 속력은 30.8cm/s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충 이렇게 반구로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렁뚱땅 반구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플로우는
요 R값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요 R값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측정을 했죠. 2파이 R제곱이 되고 2파이 R제곱이 되고 그 반구를 통과하는 속도는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30.8 미터 퍼 세크. 단위 시간당 이 캡을 통과하는 볼륨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볼륨은 2RO로 다 빠져나가니까 2RO를 통과하는 속도는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시스톨릭 사이클이 초반이냐 중반이냐 마지막이냐. 근데 이 상황 자체의 가정이 이제 미드 시스톨릭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MRV의 피크 벨로시티, 우리가 왜 컨티뉴스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측정했잖아요. 속도 제일 빠를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동그랗게 되나 봐요. 조금 더 머지가 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럴 때 막판에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충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2RO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피크 벨로시티 우리 여기서 구했지. 요 R 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지. 이 속도는 엘리어싱에서 가져왔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P3 메소드를 하는 이유는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에코는 볼륨을 측정할 수 없다. 에코는 초음파가 반사되도 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타겟되는 물질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기를 쳐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까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컨티뉴스 도플러를 이용해서 마이트랄 밸브의 시스톨릭 때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베이스라인을 올려서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었다. 그걸 트레이싱을 하면 피크 벨로시티가 나오고, 그 속도를 뒤로 빠지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그 면적값 VTI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을 VTI로 구했고, 그 정말 실제로 통과하는 그 좁은 면적 그 값을 ERO라고 하고, 그 ERO 값을 알면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 있다. ERO를 그러면 에코로 측정하고 싶은데 ERO는 너무 작아서 측정을 못한다. 그래서 컨티뉴스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은 항상 같기 때문에 ERO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은 ERO보다 조금 더 크게 어떻게 곡면을 잡아서 우리가 그 곡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플로우의 양을 알면 그 ERO 값을 구할 수 있다. 피크 벨로시티일 때 미드 시스톨릭 속도가 제일 빠른 그 순간을 찰칵 찍어서 봤더니, 컬러 도플러를 켰더니 밸브 주변으로 모이는데 속도가 머지가 되면 머지가 될수록 컬러가 똑같은 어떤 거의 반구 같은 게 생기더라. 우리가 물론 도플러 컬러 세팅을 20에서 40으로 이렇게 좀 레인지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랬더니 마이트랄 밸브 근처로 갔더니 엘리어싱 임팩트가 생기더라. 엘리어싱 임팩트는 별게 아니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속도가 없으면 반대쪽 색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거의 반구더라. 반구. 그러면 그 반구의 면적에다가 그 엘리어싱 이펙트에 의한 속도를 넣으면 그 반구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 되고, 그 반구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은 결국 ERO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랑 같기 때문에, 왜 컨티뉴스 이퀘이션으로 볼륨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그 반구의 면적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 그 반구는 P4의 R을, 그래서 2파이 R제곱이 되고, 그 속도는 엘리어싱 이펙트의 속도를 갖다 놓으면 그 반구를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볼륨이 되고, 우리가 ERO 값은 모르는 값이고 알고 싶은 값이고, ERO를 통과하는 그 단면적에다가 속도는 MR 피크 벨로시티를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지금 미드 시스톨릭 때 그 순간을 착각한 거니까, 그러면 ERO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구한 ERO 값을 VTI 곱하면 리거지테이션 볼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ERO는 되게 조그만 거예요. ERO는 엄청 조그맣고, 컬러 도플러 세팅을 바꿔 놓습니다.
멀어지는 쪽의 속도를 0.2에서 0.4 m/s, 20에서 40 cm/s로 바꿔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쪽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테크니컬하게 하는 건데,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요 단면이 대충 그 단면을 잡으니까 이게 동그랗게 반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구. 그럼 그 반구의 단면을 통과하는 속도는 0.37 m/s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에서 더 빨라져서 이 색깔로 바뀌니까 그 단면은 0.37 m/s죠. 그래서 이 동그란 반구를 통과하는 플로우의 속도는 0.37 m/s. 이 반구에 수직하게 들어와. 그래서 이 반구의 R값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요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러면 2파이 R제곱을 통해서 그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 면적을 통과하는 속도는 엘리어싱 속도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단위 시간당 이 반구를 통과하는 볼륨이 되고, 실시간으로 그 단위 시간당 이 반구를 통과하는 볼륨은 ERO를 실시간으로 통과하는 볼륨의 양이랑 같겠죠. 어차피 ERO로 통과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ERO를 통과할 때에 이 단면적은 우리가 모르지만, 알고 싶은 값이지만 ERO는 모르지만, 요 플로우의 속도는 우리가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측정을 했었죠.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피크 벨로시티 값을 넣어주면 돼요. 왜? 이 상황 자체가 완전 미드 시스톨의 피크 벨로시티를 나타내는 그 순간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ERO에 피크 벨로시티를 넣어주면 컨티뉴어스 이케이션으로 ERO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ERO 값이 구해졌고, ERO 값을 알면 우리는 또 아까 VTI 값이 있으니까 ERO의 VTI 값을 곱해서 MR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구하기 위해 이 짓을 한 겁니다. 몇 가지 가정이 있죠. ERO는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고, 이 순간은 MR 피크 벨로시티일 때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 P사의 그 반구는 정확하게 반구를 이루고 그 반구를 플로우가 수직하게 들어간다는 좀 그냥 찜찜한 사기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나? 쓸데없이. 대신에 이해는 확실히 되셨죠? 일단 조금 쉬었다 영상을 좀 다시 찍어야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P사 메소드를 이용해서 ERO를 구하고 컨티뉴어스 도플러에서 VTI 값을 구한 거에서 그 ERO 값을 곱해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을 구했죠. 지난번 영상 쭉 보시면 다시 이해하실 수 있고, 이제 남은 것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포챔버뷰인데 에이트리움 쪽에 컬러 도플러를 켜서 보고 있어요. 의도는 이제 리거지테이션 되는지를 보려는 게 의도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미드 시스톨릭 사이클 때 약간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요게 좀 파란색으로 멀어지는 플로우가 좀 뒤로 제 플로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MR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싶습니다. 제가 요건 좀 설명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쪽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잖아요.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는 게 뭐죠? 풀모너리 베인 플로우죠. 아터리 플로우가 풀모너리 베인이라는 아나토미로 들어오잖아요. 풀모너리 쪽 플로우를 한 게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쪽을 보겠다는 거고, 이게 왜 다이스톨릭 펑션 그레이딩 할 때 좀 애매할 때, 인터미디에이트일 때 뭐 풀모너리 플로우를 뭐 그게 리거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값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이쪽으로 좀 심화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도 될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측정하고 있다. 이쪽이 그 풀모너리 베인이겠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나 하면, 이제 에이트리움 쪽을 좀 타겟해서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보시면은 그냥 MR이 있구나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플로우가 있는데, 파란색 플로우가 뭐냐면 이쪽으로 사실 에올타가 있죠. 에올타가 LV에서 나가는 플로우는 에올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4 챔버 비해서 약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틸팅을 하면 에올타가 보이고 에올틱 밸브가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EKG랑 연동을 해서 멈춰서 보면 지금 한참 시스톨릭 사이클 때 파란색이 있잖아요. 파란색은 뭐죠? 파란색은 지금 멀어지는 플로우잖아요. 멀어지는 플로우가 있죠. 이게 지금 에올틱 플로우입니다. 요거는 뭐죠? 멀어지는 방향의 MR 맞죠? 요거는 지금 멀어지는 방향의 MR 플로우가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4 챔버에서 약간 틸팅해서 올려다보면 에올틱 루트가 보여요. 에올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에올틱 밸브도 보여요. 지금 이 뷰는 소노그래퍼가 약간 그 에올틱 쪽으로 나가는 쪽을 좀 타겟팅해서 컬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참 파란색이 멀어지는 플로우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시스톨릭 사이클 때 멀어지는 플로우가 있죠. 요 멀어지는 플로우는 MR 플로우. 시스톨이니까 밸브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뒤로 나가는 백 플로우가 있으니까 이건 MR이 맞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건 다이아스톨릭 사이클인데 사실 다이아스톨릭 사이클 때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이아스톨릭 사이클 때는 밸브가 에올틱 밸브가 닫혀 있으니까 만약에 뒤쪽으로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다면 그거는 AR이겠네요. 근데 요때 조금 헷갈리는 게 다이아스톨릭 때 원래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잖아요.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그 플로우도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프로브에 가까워지는 플로우니까. 그런데 AR 플로우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저는 구분이 명확히는 안 되는데 뭐 테크니컬하게 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뒤에 답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다음 건 뭘 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다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뷰는 에올틱 루트를 보고 있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어서 에올틱 밸브 쪽을 그 샘플 볼륨을 타겟팅해서 펄스 도플러로 속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QRS 뭔가 시스톨릭 사이클 때 멀어지는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스톨릭 사이클 때 멀어지는 플로우. 그러니까 시스톨릭 사이클 때 에올틱 밸브로 나가니까 멀어지는 플로우가 있겠네요. 그쵸? 그 속도가 지금 QRS 꽝 찍고 시스톨릭 대충 요거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이 대충 다이아스톨릭이니까 약간 AR이 좀 있나?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정상적인 LV 시스톨릭 플로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컬러 도플러로 보면 마이트랄 밸브 들어오는 플로우랑 좀 헷갈린다 그랬는데 지금 펄스 도플러를 이용해서 에올틱 밸브 쪽을 딱 타겟팅해서 도플러 속도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V, 에올틱 밸브의 Vmax를 측정한 거예요. 에올틱 밸브의 Vmax가 몇이죠? 1.43. 플로우는 유체에서 속도를 알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계산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체의 플로우 속도를 야기한다는 건 결국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속도는 유체와 1대1 대응되는 어떤 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재면 그 지점 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1.43이라는 값을 측정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에올틱 밸브 전후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8.17mm 머큐리는 계산값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충 보이죠? 파란색은 이제 에올틱 플로우고 MR이 있고 다이아스톨릭 플로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구나.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게 LV,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LA. 그 다음에 요게 에올타. 그래서 이렇게 에올틱 밸브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한참 시스톨릭 사이클일 때 파란색이니까 멀어지는 플로우.
자, 파란색이니까 멀어지는 플로우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정상적인 플로우고, 여기서도 MR이 보이고, MR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다이애스톨릭 사이클로 가면 빨간색 플로우가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겠죠. 프로브로부터 가까워지는 플로우가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다이애스톨릭 사이클 때도 여기도 뭔가 좀 빠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AR도 좀 있나? 그 정도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모더레이트 AR을 받긴 받았네요. 그다음 그냥 포챔버뷰 영상을 보면서 그냥 EF가 아이볼 에스티메이션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LA는 좀 커져 보이는구나,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이 포챔버뷰는 요 끝에를 조금 뾰족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이렇게 잘못 잡으면 앞에가 좀 뭉툭하게 잡히고요. 그러면은 끝에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펙스 쪽에서 올려다 봐야 끝에가 뾰족하게 나오고, 대충 요쪽이 1대 이 세로 길이가 이 정도 되면 대충 잘 잡은 거고, 그 1대 2가 안 되고 앞에가 뭉툭하면 잘못 잡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RV가 약간 작아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요게 이제 5 챔버 뷰가 되죠. 약간 틸팅했고 올려다 보면은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이 보이고, 요 에올틱 밸브까지 보입니다. 요건 이제 2 챔버 뷰를 보고 있는 거고요. LA, LV. 그러니까 4 챔버 뷰에서 LV 쪽으로 이제 맞춘 다음에 로테이션 해갖고 잡으면 되고요. 요게 이제 AR을 그레이딩 하는 겁니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한 3분 컷? 자, 우리가 타겟팅을 이렇게 해서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에올틱 밸브를 지금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컨티뉴어스 도플러. 베이스 라인을 낮춰놨고,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에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브가 여기 있고,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가 AR이니까, 에올틱 플로우가 이렇게 나가니까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가 지금 AR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 컨티뉴어스 도플러 라인 상에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가까워지는 플로우를 쟀더니 QRS, 시스톨릭, 여기 다이애스톨릭인데, 다이애스톨릭 사이클 때, 시스톨릭 사이클 때는 뭐 이렇게 나갈 거고, 다이애스톨릭 사이클 때 뭔가 이런 속도가 측정되더라는 거예요. 다이애스톨릭 때는 에올틱 밸브가 닫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뒤로 빠지는 백플로우가 있어요. 에올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팔당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에올타는 다이애스톨릭 프레셔조차도 거의 80, 최소한 80은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치면 에올틱 밸브 아래쪽은 다이애스톨릭 때 프레셔가 굉장히 낮습니다. LV는 다이애스톨릭해서, 능동적으로 다이애스톨릭해서 LA에 있는 볼륨을 가져오는데, LA 원래 프레셔가 별로 안 높아요. LA는 풀모너리 캐필러리, 뭐 RV 이런 데 다 별로 프레셔가 높지 않죠. RV 시스톨릭 할 때만 좀 높아지고, 우리가 LA 프레셔는 또 풀모너리 캐필러리에서 웨징을 해서 프레셔를 재잖아요. 그래서 그 RV의 시스톨릭 이펙트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LA는 프레셔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뭐 10에서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서 볼륨을 가져오려면 LV는 거의 10에서 20도 안 되는 프레셔가 됩니다. 다이애스톨릭 사이클 때. 왜? LV가 LA보다 프레셔가 낮아야 플로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LV는 다이애스톨릭 때 프레셔가 거의 뭐 엄청 낮은데, 에올타는 다이애스톨릭 때 아무리 낮아도 80이나 되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크죠. AR이 있으면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조금만 열려도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게 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백플로우가 빠질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뭔가 요 지점이, 그래서 AR이 조금 닫히지 않는다면 다이애스톨릭 때 백플로우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AR이 있으니까 에올틱 레벨에 있던 볼륨이 AR로 뒤로 빠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에올타 플로우로도 넘어가면서 에올타 레벨의 프레셔 자체가 좀 낮아진단 말이에요. 시스톨릭해서 에올타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올려줬는데, 그 에올타 레벨에 있는 그 위치 에너지는 결국 시스테믹한 서큘레이션으로도 가고 AR로도 뒤로 빠지니까
그쪽에 그 일정의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적어지니까 AR의 속도도 적어진다.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플로우의 속도는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올타 레벨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적어지니까 AR의 속도도 적어지겠네요. 그래서 AR의 속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에올틱 밸브에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켜서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게 에올틱 리거지테이션 되는 속도고 꽝 딱 찍으면 이 값이 계산돼서 쫙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AR Vmax가 있죠? 그거는 요 값일 겁니다. 왜냐하면 AR의 최고 속도니까 대충 이 정도 되죠. 그래서 4.31이 나온 겁니다. AR 맥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항상 속도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니까 이 속도 값에 의해서 나온 계산 값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AR의 프레셔 헬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 그럼 프레셔 헬프 타임은 뭐냐? 이 지점을 쟀을 때 속도가 나오고 AR의 속도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1대1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AR의 속도를 알면 그 에올틱 밸브 전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쫙 찍었으니까 실시간으로 이 속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프레셔 헬프 타임은 이 속도와 이 속도가 절반이 되는 시간 절반이 되는 시간은 이 전체 시간의 대충 한 반 정도 되겠네요. 그게 프레셔 헬프 타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프레셔 헬프 타임은 그게 아니고 프레셔가 헬프가 되는 타임이에요. 속도가 헬프가 되는 타임이 아니고 이 속도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속도의 함수고 이 점과 이 점을 찍으면 쭉 실시간으로 우리가 속도를 알아요. AR에.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AR 값에 이 하나하나의 AR 벨로시티에 대해서 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계산돼서 나올 거고 그 계산된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이 피크일 때 절반이 되는 값 절반이 되는 시간이 프레셔 헬프 타임입니다. AR의 프레셔가 절반이 되는 시간.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AR이 아주 심하면 프레셔 헬프 타임이 적어질까요? 늘어날까요? AR이 심한다는 얘기는 뒤로 그냥 백플로우로 막 빠진다는 얘기죠. 기껏 퍼올렸더니 AR이 10이어야 그럼 뒤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레셔를 올려놔도 프레셔가 금방 떨어지겠죠. 맞죠? 프레셔가 절반이 되는 시간, 프레셔 헬프 타임이 짧다는 얘기는 AR이 심하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프레셔 헬프 타임을 갖고 AR의 그레이딩을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아까 컨티뉴어스 도플러에서 AR의 속도를 측정해서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요 기울기를 봤는데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속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고 AR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여기 딱 점 찍고 그 속도에 대해서 대응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절반이 되는 합타임은 C보다 훨씬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프레셔 헬프 타임이 길면 AR이 마일드한 거고 프레셔 헬프 타임이 200 이하다 그러면 AR이 12호를 받습니다. AR도 결국 우리가 이하로 값을 구하듯이 어떤 그 단면적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피사 메소드로 구하나?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레이딩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AR이 12호가 될 거고 리거지테이션 되는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AR이 12호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또 복잡하니까 단지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뒤로 빠지는 속도만 딱 찍으면 계산돼서 프레셔 헬프 타임이 계산돼서 나오고 그 프레셔 헬프 타임을 갖고 바로
AR의 그레이딩을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셔 햅타임의 개념을 알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아까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에어틱 밸브의 Vmax 값을 구했잖아요. 밸브 레벨의 샘플 볼륨을 갖고 펄스 도플러로 최고 속도를 구했어요. 시스톨릭 때. 그럼 에어틱 밸브로 나가는 최고 속도가 지금 무엇이다? 1.43이란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AS가 있다면 에어틱 밸브 쪽이 굉장히 좁다면 AS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AV 피크 벨로시티가 높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AS가 심하면 심할수록 출구가 좁으니까 에어틱 밸브의 Vmax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Vmax 값을 측정하면 AS의 그레이딩이 또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에어틱 밸브의 도플러로 속도를 측정해서 4 이상이면 12요. 2 이상이어야 마일드고 2 이하면 이제 AS를 안 받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에어틱 밸브로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AS가 심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파라스타널 롱 엑시스 뷰로 처음에 잡아서 에어틱 밸브 모양을 보고 좀 칼시피케이션 돼 있고 좀 덕지덕지 좀 플로우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파라스타널 숏 엑시스 뷰의 에어타 레벨에서 에어틱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보고 눈으로 봐도 면적이 좀 좁아 보인다. 밸브가 하나가 칼시피케이션 돼서 움직이지 않고 막 고착돼 있다. 열리는 영역이 좁다. 그러면 우리가 5 챔버 뷰에서 에어틱 밸브 쪽으로 도플러를 켜서 나가는 그 플로우를 봐야겠다. 그래서 그 Vmax 값을 측정하면 AS의 그레이딩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속도를 알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계산값으로 바로 나오겠죠. 밸브 에리어를 구해서 에어틱 AS의 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뭐 이제 그 심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EF 값을 구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 다 하셨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마저 다 아는 게 있어서 조금 마저 설명을 끝내자면 이게 지금 AR이고 여기 점 찍으면 이 계산값이 나오는데 AR의 피크 Vmax 값은 요 값이고 AR의 맥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요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이고 AR의 프레셔 헬프 타임은 요 경계를 따라서 1대1 대응되는 프레셔를 갖고 2대1 대응되는 프레셔가 이 대응되는 프레셔 중에 그게 절반이 될 때의 어떤 타임, 프레셔 헬프 타임을 구하는 거고 AR의 디센딩 타임은 이 전체 시간을 구하는 거고 디센딩 슬로프는 이 높이 차,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단위가 하나하나의 단위가 속도고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 기울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갖고 판독 넣는 분들이 어떤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냥 프레셔 헬프 타임을 알면 된다. 그렇게 속도가 절반이 되는 시간이 아니다. 프레셔가 헬프 되는 시간이다. 프레셔 헬프 타임이 짧으면 프레셔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AR이 시비어다. 그래서 200보다 프레셔 헬프 타임이 짧다 그러면 시비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는 Vmax가 4m/s 이상이면 시비어다. 그 정도 알면 되고 2보다 낮다. 그러면 AS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봤던 케이스의 공식 판독지인데 우리가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이볼 에스티메이션으로 EF 대충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노멀 LV 챔버 사이즈, LV 사이즈 노멀이고 시스톨릭 펑션은 떨어져 있다. EF는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얘기하는 거라서 노멀 LV 월 시크니스, LV의 월은 시크니스가 노멀이다. RV 사이즈는 노멀인데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탭C라는 거를 이용해서 1.7 이상, 1.7 이하가 RV계의 EF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만 보면 RV 시스톨릭 펑션이 노멀인데 얘는 좀 디크리즈 펑션을 받았고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탭C는 RV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M모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변이를 갖고 하는 거고, 이거 이제 티슈도 플로우로 속도를 재는 거고, moderate AR인데, AR은 pressure help time을 측정한다. pressure help time이 200 이하면 12여고, pressure help 되는 시간이 긴다는 얘기는 잘 버틴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AR이 없는 거고, pressure help time이 짧다는 얘기는 pressure가 쭉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pressure gradient가 쭉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AR이 12여 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pressure help time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mild to moderate MR이 있다. ERO를 구하는 거는 P3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하고, regurgitation 되는 볼륨을 구했다. ERO에다가 VTI 값을 곱해서 구했겠죠. pulmonary vein systolic reversal flow가 없다. 자, MR이 있으니까 MR이 있다는 얘기는 시스톨릭 사이클 때 뒤로 빠진다는 거고, 시스톨릭 사이클 때 우리 그때 pulmonary vein 쪽에 그 도플러를 키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좀 대충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구나. MR이 있으니까 시스톨릭 때 에이트리움으로 볼륨이 빠지고, 에이트리움에 빠진 그 볼륨이 풀모너리 베인 쪽으로도 백플로우를 유발하지 않냐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 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풀모너리 베인 시스톨릭 리버설 플로우가 있냐 없냐를 갖고도 약간 MRE 그레이드를 좀 나눠 볼 수도 있겠네요. MR이 엄청 심하면 풀모너리 베인 풀모너리 베인의 시스톨릭 리버설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판독 내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고, 그들의 어떤 크라이테리아와 약속이 있겠지만 우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미니멀 TR이 있다. 우리 RVSP 하는 걸 안 했네. TR이 있어서 RVSP는 40이다. 우리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월모션이 있는데, 제가 월모션은 파라스토널 숏 엑시스 뷰에서도 보고, 뭐 4챔버 뷰, 2챔버 뷰 이러면서 엔테리얼 월인지 septum인지 라테럴 월인지 미드 레벨인지 베이스 레벨인지 에이펙스 레벨인지 월 키네이지아가 있는지 리저널 월 모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준다. 월에 A 키네이지아가 있는지 리저널 월 모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독을 넣어준다. 근데 우리가 알 거는 월 모션 판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되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되고, E 오버 E 프라임은 마이트럴 밸브에서 들어오는 플로우 다이스톨릭 때 두 번의 플로우가 있는데, 얼리 다이스톨릭 페이지가 E고 A파는 에이트리얼 키킹이다. E와 A의 레이쇼를 갖고 다이스톨릭 펑션을 따질 수 있는데, E와 A의 레이쇼가 뒤바뀌면 약간 다이스톨릭 펑션이 떨어진 거고, 더 나빠지면 수도 노멀로 다시 원래의 비율이 되는데, 요거가 헷갈리니까 티슈도 플로를 보면 된다. 티슈도 플로는 마이트럴 밸브의 애뉴러스의 티슈도 플로, 티슈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는데, 그것도 마치 EA처럼 보이다가 다이스톨릭 펑션이 떨어지면 뒤집히고, 수도 노멀에도 뒤집힌 게 유지가 돼서 노멀과 수도 노멀을 티슈도 플로로 구분할 수 있다. E 오버 E 프라임이 15 이상이면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되고,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는 LA의 민 프레셔고, LA의 민 프레셔는 LV 필링 프레셔다. LV의 다이스톨릭 펑션이 떨어지면 LV 필링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랑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E 오버 E 프라임이 높다는 얘기는 15 이상이라는 얘기는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가 20 이상이라는 얘기고, 필링 프레셔가 그 정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E 오버 E 프라임이 15 이상이다? 그럼 다이스톨릭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항상은 아니다. 다이스톨릭 펑션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LA 볼륨은 LA의 필링 프레셔랑 대충 그 헤모글로빈 A1C처럼 좀 크로닉한 인과관계가 있고, LA 볼륨 인덱스를 측정한다. LA 볼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디 서피스 에리어를 나눠줘서 볼륨 인덱스를 구해주는데, LA의 그 볼륨 인덱스 값이 크면 좀 크로닉하게 볼륨이 많고, 크로닉하게 좀 프레셔가 높다. LA 쪽에. 결국 LV 필링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고, 결국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다. 역시 이제 밸브 디지즈가 있거나 AFib 있으면 좀 코릴레이션이 안 될 거고, 페리카디얼 디지즈는 이상 없다, 이퓨전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normal LV dimension and moderate LV systolic dysfunction, IHD는 월모션 때문에 받았고 RV systolic dysfunction이 좀 있고 moderate AR, mild to moderate MRE를 받았고 diastolic dysfunction grade 1, LA enlargement, pulmonary hypertension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고 다 이해 대충 가시나요? pulmonary hypertension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서 RVSP가 40인데 요 얘기만 좀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까먹었네. 제일 중요한 건데.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요쪽이 레프트, 요쪽 라이트 에이트리움, 요쪽이 라이트 벤트리클 쪽이기 때문에 요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인데 요쪽에다가 컨티뉴스 도플러를 켜서 뒤쪽으로 빠지는 플로우의 속도를 재면 TR의 속도를 재죠. TR의 속도를 재면 TR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잴 수가 있습니다. TR은 RA와 RV의 프레셔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TR의 속도를 측정하면 RA와 RV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을 좀 포커싱한 4챔버 뷰에서도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을 보고 있고 트라이커스 밸브 쪽에 컨티뉴스 도플러를 켜서 베이스라인을 올려놓고 멀어지는 쪽의 플로우 속도를 보고 있는데 피크 속도를 재고 있습니다. 피크 속도 TR의 Vmax를 측정하고 TR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Vmax에 의해서 계산되는 계산값으로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TR을 재도 되고 아까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에올타 레벨에서 트라이커스 밸브 전후에 그 속도를 측정해서 거기서 피크 값을 재도 됩니다. 어떤 값을 재도 상관없는데 더 속도가 높은 값을 잽니다. 왜냐하면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는 최고값을 구해서 TR Vmax의 어쨌든 최고값을 구하고 그러면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구해지는데 RVSP, RV의 시스톨릭 프레셔 즉 RV가 시스톨릭 했을 때의 프레셔는 결국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습니다. 에코는 속도만 잴 수 있고 속도에 의해서 그 지점 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잴 수 있잖아요. 우리는 TR을 측정함으로써 RV와 RA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측정했죠. 이 절대값이 아니에요. RV의 프레셔가 얼마인지 모르고 RA의 프레셔가 얼마인지 몰라요. 단 두 지점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차이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TR Vmax를 측정함으로써 그럼 TR이 없으면 측정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RV 쪽의 프레셔를 근데 TR이 있으면 RA와 RV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RA의 프레셔를 알면 만약에 안다면 RA의 프레셔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면 RV 시스톨릭 때 프레셔를 알 수 있죠. 그게 RVSP잖아요. 맞나요? RV 시스톨릭 때 프레셔는 RA의 프레셔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TR일 때가 RV가 시스톨릭일 때의 RA와 RV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니까 그럼 RA의 프레셔만 알면 되겠네요. RA의 프레셔는 어떻게 하냐? 서브코스탈 뷰를 이용합니다. 서브코스탈 뷰로 서브코스탈, 코스탈의 섭 이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가고 보면 IVC를 통해서 리버의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우리 몸의 라이트 에이트리움이고 이 IVC가 있는데 서브코스탈 뷰로 보면 잡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잡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요건 어렵진 않은데 그때 요 IVC로 이쪽 볼륨이 쭉 이렇게 가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갑니다. 라이트 에이트리움. 우리가 지금 이쪽 RA의 프레셔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RA의 프레셔. RA의 프레셔를 서브코스탈 뷰에서 IVC를 보면서 대충 유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A의 프레셔인데 인퍼리어 베나 카바의 모양을 보고 RA를 대충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도플러는 프레셔를 측정 못한다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시 사기를 치는데요. 사기를 칩니다. IVC의 사이즈를 측정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프레셔가 좀 낮겠죠. 사이즈가 커서 빵빵하면 프레셔가 좀 높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2.1 이상이면 15를 줍니다. 사이즈가 2.1보다 작고 콜랩스가 돼. 막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면 프레셔를 작게 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결국 이제 프레셔를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거고, 사실 따져봐야 RA 프레셔가 높아봐야 15, 낮아봐야 3, 뭐 그 언저리라는 거예요. 그 언저리. 그러니까 대충 합니다. 그럼 대충 애매할 땐 어떻게 하냐? 2.1보다는 작은데 좀 사이클마다 콜랩스는 잘 안 돼. 그러면은 3보다는 높게 주니까 8을 주고, 2.1보다는 큰데 콜랩스는 좀 잘 돼. 그럼 15만큼은 안 주고 8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봐야 3에서 15예요. 서브코스탈 뷰를 봐서 IVC가 빵빵하냐 적냐, 빵빵한데 콜랩스가 되냐, 적은데 콜랩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갖고 대충 그 프레셔를 대충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절대값을 측정 못하고. 그래서 RA 프레셔를 알고 그 RA 프레셔에 RV가 시스톨릭 할 때 생기는 TR의 Vmax 값을 측정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프레셔의 차이를 RA에다가 더해주면 RV 시스톨릭 프레셔, RV SP가 나옵니다. 그래서 RV 시스톨릭 프레셔가 높으면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주죠. 이해 가시죠? 조금 토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판독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다 했고요.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가져오면서 쭉쭉 판독지를 빠르게 보고 쭉쭉쭉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실제 임상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여기까지 기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강의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으면 제가 이만큼 알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비벼갖고 이렇게 쉽게 떠먹여주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쏟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알지 못하고 많이 모르고 막 알아가고 있고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의 지식이라도 알면 사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에코만 딱 열어도 되게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볼륨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 왜 풀모너리 컨제스천이 돼 있는지, 이 사람 왜 크레틴이 안 좋은지, 에코만 봐도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왜 숨이 찬지, 적어도 심장 때문에 숨 찬 건 아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그거를 탓하면 안 돼. 결국 자기가 익혀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거든요. 저는 좀 뒤늦게 이거를 막 열심히 좀 봐서 조금씩 알게 됐고, 지금 와서 너무 뼈 아픈 후에는 내가 이거 좀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환자분들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에코 리딩과 에코 화면을 열어보는 게, 특히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차 때 이거를 알면 맨날 자기 환자들 전문 심장 초음파 낼 때마다 그 판독지를 보고 실제 임상을 적용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환자를 갖고 공부해야 더 많이 알게 되고, 1년차, 2년차 때 이걸 알면 진짜 3년차가 됐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될 텐데, 이걸 뒤늦게 3년차 때 알게 되면 여지껏 1년차, 2년차 때 수많은 에코 처방을 냈지만 사실 이렇게 큰 그림은 몰랐던 걸 생각하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더 고급 고품격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이때 좀 뭐 이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본 사람이 있을까? 너무 형편없진 않나? 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런 응원이 있으면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